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온라인 마켓에서 돋보이는 내 브랜드 키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박기령 강사라고 합니다. 네, 현재 저는 카페24 강사랑 11번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저희가 총 5가지 차시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첫 번째, 효율적인 판매 시스템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매출 상승을 부르는 상세 페이지 기획 방법,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작 프로세스,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블로그 활용을 한 SNS 마케팅 전략을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번하고 3번 부분이 매출에 가장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효율적인 판매 시스템으로 매출을 올리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아시려면은 온라인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얼마나 온라인 시장에 많은 채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들이 성공을 하는 아이템인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상품을 잘 판매를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노출에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상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만 좀 기반한 부분이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상품을 잘 판매하려면은 첫 번째, 상품 기획이 필요하고요.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 가격 기획도 필요합니다. 비싸고 싸고 이런 적정한 시장가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가격을 할지 이 기획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요. 좋은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하면은 내가 판매를 했을 때 만족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사실상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요? 내가 1,000원씩 제품에 마진을 남기면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가격 기획은 처음에 좀 겁을 먹어서 너무 싸게 가격을 측정을 했다가는 마진이 남지 않아서 후회를 하는 판매자들을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기획은 결국엔 소비자가 만족하는 가격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만족하는 가격 기획이어야 판매를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과 디자인이고요. 저는 저 부분에서 이제 실무를 회사에서도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원래 웹사이트 기획자였고요. 디자인 쪽도 이제 했었는데 이거 역시도 판매자분들은 디자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사이트가 예쁘다고 제품을 사나요? 상세 페이지가 막 꽃무늬 날리고 예쁜다고 제품을 구매를 하나요? 판매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상품을 제작을 할 때가 되면은 상세 페이지 디자인만 보고서 디자이너를 많이 고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디자이너한테 기획까지 맡겨서 내 제품에 대한 기획을 그 디자이너가 하게 한단 말이죠. 제품은 디자이너보다 내가 더 잘 알죠. 디자이너가 디자인은 더 잘하겠지만. 그래서 상세 페이지 기획을 잘해야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들어온 그 수에 비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정도, 그 비율인데요. 당연히 기획을 잘해야 그게 일어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품을 노출하는 방법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크게 저는 2가지로 이제 보는데 일단은 내가 어느 마켓에 등록하느냐 거기에 따라 노출이 달라지겠죠. 그 마켓의 파워에 따라서도 달라요. 내가 쇼핑몰을 딱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노출이 안 되겠죠. 만약에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채널에 내가 노출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광고, 돈을 지불하고서 하는 광고가 있어요. 근데 저 광고에도 2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거냐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라든가 구글 크롤링 광고라든가 아니면 쇼핑 광고라든가 다양한 그렇게 돈을 지불하는 광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SNS 광고가 있어요. SNS 광고도 물론 돈을 지불하고 하는 광고가 있고요. 아니면 체험단처럼 내가 내 SNS에서 진행해서 뿌리는 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내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인기도, 정확도, 신뢰도라고 저렇게 써놨어요. 사실 마켓마다 판매량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가고 노출이 잘 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확도, 신뢰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저희가 판매를 할 때 인기도, 판매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평점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후기가 뭐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인기도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도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보통 검색해서 구매를 하진 않죠. 거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키워드, 결국엔 상품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출과 매출이 영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넣는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즉 네이버에서 맞춰놓은 그 알맞은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야만 노출이 됩니다. 아무렇게나 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노출이 안 되고요. 내 걸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도 부분인데, 신뢰도는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빠르게 문의에 응대를 했거나 아니면 배송을 얼마나 빨리 배송을 해줬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뭐 내용이 너무 많죠. 잠깐 한번 쭉 보시겠어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문서예요. 보시면은 상품명에 뭐 플러스 3점, 카테고리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확도 부분. 그래서 플러스 3점, 뭐 그리고 신용정보 스팸 어뷰즈인데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은데, 상품명은 아까 말했듯이 검색량이 많은 검색어도 넣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넣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 경쟁자가 많이 쓰지 않는 키워드로 해야 노출이 좀 더 잘 되기는 하겠죠. 두 번째, 이제 뭐 카테고리 부분이에요. 아까 정확한 카테고리에 넣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매평이 플러스 2점, 구매 평점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많은 구매평이 달렸는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중요한 거 3개가 저 위에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셔야 할 게 다 중요하긴 해요. 이벤트 필드라는 것도 채워주셔야 하고 브랜드 제조사도 입력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품 이미지, 예를 들어 나는 누키컷으로 상품이 이렇게 딱 상품만 보이는 이런 걸 넣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얼굴까지 나오는 이런 대표 이미지를 등록을 했어요. 네이버는 당연히 상품이 나오는 이미지를 좋아요. 상품만. 근데 기획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얼굴이 나오는 대표 이미지가 훨씬 더 구매가 될 확률은 높은 거죠. 그럼 결정을 해야 해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벤트 필드 상품 이미지는 좀 잘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속성 부분. 속성이나 이제 브랜드 제조사 이런 거는 다 상품 등록할 때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파란색 부분도 쭉 한번 보시는 게 좋고 빨간색, 특히 내가 신용정보라든가 스팸 어뷰즈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가족끼리 막 구매한 다음에 배송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구매평을 막 억지로 이제 작업해서 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IP가 추적돼서 걸리게 되면은 아예 스마트 스토어는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상품 기획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을 했을 때 만족을 얻는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 유통이 되는 제조사 사장님 같은 분들한테 유통을 받아서 하든지, 수제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잘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시는지, 또는 돈이 되는 상품으로 철저히 내 감정은 배제하고 그냥 조사를 통해서 돈이 되는 상품을 하는지. 근데 저는 사업가라면은 뭐가 맞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은 조사에 따라서 돈이 되는 상품을 구해서 그 어떤 상품이라도 잘 팔 수 있는 게 사업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기획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소싱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 돈이 되는 상품을 내가 찾고 싶다, 난 아이템이 없다 할 때 스마트 스토어 쪽 쇼핑을 보시면은 네이버의 쇼핑을 보시면은 베스트 100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찾으셔도 되고요.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소싱을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상품도 있고 유통이 되는 상품도 있고 잘하는 상품, 뭐 돈 되는 상품, 이걸 어떻게 소싱하느냐? 직접 매입, 이거는 뭐 아시죠? 뭐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데 가서 직접 사입을 하시거나 해외 소싱을 하시거나, 저는 예전에 중국에 가서 해외 소싱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수입을 하거나, 요즘에는 타오바오 같은 데서 주문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위탁 판매,
자, 위탁 판매의 장점은 재고를 내가 쌓아놓지 않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저게 뭐냐면 온채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조사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상품 페이지나 이런 걸 다 주거든요. 그걸 받아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온채널이라는 데에 그 주문자 정보를 입력하면 제조사에서 이제 배송을 해주게 되죠. 근데 저거의 단점은 마진을 많이 못 남겨요. 적게는 10%, 많게는 15%이 정도 마진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상품이 없다면 내가 이 시장을 좀 공부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제조는 뭐냐면 내가 직접 몇천 개, 몇백 개를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건 재고 부담이 일단 있고요. 판매가 될지 안 될지 일단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통 직접 매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상품이 되는지 확인하고서 제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판매가 책정은 여기는 사실 제가 딱 이거다라고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포장비, 배송비, 마케팅비를 꼭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생각 않고 마진 10% 20% 잡으면 남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저 포장비, 배송비, 마케팅비를 제외하고 마진 10% 20% 그리고 내가 제조한 상품이나 독점권을 갖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 30% 이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구성, 이거는 벤치마킹 하실 때 경쟁자의 옵션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옵션을 왜 그렇게 짰는지, 이 사람들은 타겟이 누구길래 옵션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살펴보고요.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쟁자 상품을 보면 아, 이게 미끼 상품이고 실제로 옵션에서 더 잘 나가는 상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성공 사례들을 제가 그냥 넣어드린 거라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생활용품이나 식품 쪽이 좀 기획을 하기가 편해서 성공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정도의 매출 7천만 원 정도 나온 케이스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상세 페이지 기획을 잘 해서 다 똑같은 상품을 사실 팔아요. 그 와중에 이제 더 많이 판매를 한 케이스를 넣어드린 거예요. 한번 요건 살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건 이제 판매 전략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채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메프 저런 걸 소셜이라고 하죠. 저기 단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정산이 늦어요. 그래서 약간 자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11번가 뭐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24 강사라고 했죠. 쇼핑몰을 만들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이베이, 아마존 뭐 이런 것처럼 해외 마켓으로도 뻗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마켓마다 다 다른 상품을 여러분들은 등록을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마켓에서 성공하시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하나의 마켓에서 이 상품이 아까 전처럼 월 2천만 원 매출이 났다. 그러면은 다른 아이템을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상세 페이지와 아이템 가지고 뻗쳐나가는 거예요. 세포마켓이라고 하죠. 요즘은 상품이 많다고 판매가 막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상품으로 세포가 뻗쳐나가듯이 채널을 늘려나가면서 매출을 올리시는 방법이 하나의 전략으로 요즘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쇼핑몰을 결국엔 나중에는 하게 되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더라도. 왜냐면은 수수료가 다 있어요. 뭐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쿠팡, 이메프, 티몬이 됐든 지마켓 11번가 됐든 10% 내지 5%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가 좀 저렴하죠. 그렇게 수수료가 있는데 내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엔 광고를 내가 쳐요. 네이버 쇼핑 광고나 키워드 광고를 했을 때 결국엔 어차피 돈 내고 광고 치는 거 내 자사몰을 광고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나의 마켓에서 성공을 하시되 쇼핑몰은 같이 가져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이템, 채널. 방금 제가 드렸던 거예요. 하나의 아이템에만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데 물론 하나의 아이템으로 성공을 했다면은 채널을 늘려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상품에서 이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장성이 없는 상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기회를 봤을 때 아이템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쉴드라고 해서 월 매출 2천만 원 났던 데를 보여드렸어요. 거기는 원래 화장품 퍼프라든가 화장품 판매를 하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만으로는 좀 불안해하니까 그 페이스쉴드로 갑자기 화장품을 팔다가 가져와서 판매를 했는데 매출이 몇 천씩 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가적 기질을 좀 발휘해서 내 상품만 막 성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성공시키는 그런 전략을 짜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공한 아이템 하나면 된다. 제가 말한 채널 늘리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마켓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고요. 제품 하나로 여러 채널에서 판매를 하는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5차 시의 첫 번째 부분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차 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